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록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사업 명세서 23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지난 10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두릉천 범면정비사업 2억과 9월에 특별주정 교부금으로 교부된 평택시 북부지역 점등형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17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건축목지과 소관입니다. 브레인시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가로수 변상금 7억 7,5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기정액 363억 8,407만 1천 원보다 1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7,3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사건 중 종결 예정된 소송이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장동 소로 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부족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탄면 장등리 757-12번지 1원 도로 정비공사는 지난 3회 추경에 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근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옹벽 설치 없이 성토 후에 법면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액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덕 국제화지구 시설물 인계 지연으로 인한 가로등 보완등 등 정기요금 4억 6천만 원, 그리고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3,300만 원,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1,400만 원 등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렸던 지난 9월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아주아파트에서 라이프 아파트 간 보도육교의 1개소 정비공사비 15억 원, 북부지역 점등형 도로 표지병 설치 사업비 2억 원과 지난 10월 재난관리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두릉천 범면정비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9쪽 하단부터 300쪽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 배상금 1,500만 원과 수해예방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 유지관리 및 꽃식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98만 원, 가로수 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5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 2,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22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사업 명세서 26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은 17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60만 원 감소하였고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 원,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사용료 수입 17억 1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도로 무단 점용 등 과태료 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녹지과는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천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천만 원, 가로수 피해 부담금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송탄 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1억 9,374만 원을 증액한 361억 6,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2억 2,889만 원 증액된 30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3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적인 도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하북1, 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11개 도로 개설 사업비로 5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보상비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고덕신도시 도로시설물 단계별 인수 및 관리구역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114만 원이 증액된 115억 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39억 7천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1억 7,69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22억 7,672만 원,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 배상액 1천만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 19억 4,560만 원, 관내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13억 원, 관내 보도정비공사 4억 원,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사업비 4억 515만 5천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440만 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하는 동령길 보안 등 정비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와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4억 5천만 원, 진이천 산책로 정비 사업비 1억 5천만 원, 사후동천 범면 및 하상 정비 공사비 8천만 원,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비 5억 5천 50만 원, 하수 시설물 관련 사고 배상금 1천만 원, 오수 및 정화조 관리 비용으로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수해, 설해 등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운영 경비로 6,950만 원, 행정 운영 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5,399만 5천 원, 기본 행정사무비, 국내 여비 등 기본 경비로 8,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6,485만 원이 증액한 58억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천만 원, 5개 광고밀 정비사업에 1억 1,038만 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96만 원,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8억 7,623만 원이 증액된 16억 1,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 유지관리 및 꽃식재 사업에 29억 798만 원, 가로수 관리 사업에 5억 5천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고덕 택지지구 연결 녹지 경관 개선 사업에 1억, 서탄면 금암리 가로수 정비 및 가로하단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임목 축적 조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및 감시단 운영으로 2억 702만 원, 병충해 방지 사업비 9,557만 원, 생활권 주변 수목관리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 경비로 9,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송탄 출장소 일반 회계 그 세입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8%가 감소가 됐어요. 건설도시과가 20.3% 감소가 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건축녹지과가 11.8%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세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올 본 예산이 151억 9,374만 9천 원이 늘어서 대략 한 72.5%가 늘었습니다. 건설도시과는 77.5%가 늘고 건축녹지과가 50.4%가 늘었는데 안출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 예산이 한 2.1%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세출 예산만 보더라도 한 8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다른데 예산들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지금 송탄 출장소가 좀 상당히 그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성수일 건설도시 과장 이상철입니다. 아니 전체적인 네. 거니까 전체적인 금액부터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과는 과별로 된 거는 있고 전체적인 건 72.5%가 좀 늘었거든요. 그 세출이 건설도시과는 72.5%, 건축녹지과는 50.4%니까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의원님 뭐 자료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신규 사업이 좀 늘어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금액으로나 이제 사업 수로도 있지만 대부분이 증가 그 내용이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이나 아니면 뭐 미불용지 그러니까 시기 도래에서 그 미불용지 이런 게 많은 그 한계에 온 어떤 그런 저기가 내년도에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저기가 있어서 좀 많은 그런 건설도시과에서는 그 보상비가 많이 좀 저기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그 좀 어떤 그런 시급성 있는 그런 도로 이런 개설 사업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건축녹지과는 주로 이제 우리가 저기 녹지를 아시다시피 이제 고덕 택지나 진위 산단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인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뭐 2배, 3배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 이런 거가 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물체가 시행된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재원 확보가 사실은 중요한 그렇습니다. 사안인데 예. 한 80억 정도를 지금 예, 예.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빨리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많이 늘어난 편인 것 같고요. 지금 그 건설도시과를 보니까 지금 그 신규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네, 3개 사업 반영했습니다. 3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그 108쪽 한번 좀 잠깐 보죠. 사업설명서 108쪽.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80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계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이 79개 노선이 있고요. 그 노선에 대한 총 사업비는 한 1,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지금 현재 장기 미입행 시설로 해서 지금 80억을 지금 요구를 했고, 옆에서 한 15개 사업 노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 신도시는 어차피 계획된 도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제외된 지역에서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이 확보를 하셨으니까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례적으로 뭐 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쪽 한번 봐보죠. 가로등 유지관리비. 이 가로등을 지금 어떤 시기에 의해서 제품들을 지금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유지관리 업체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업체에서 이렇게 뭐 교체나 개선, 뭐 수선 이런 걸 맡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 그 볼대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규 신규 설치할 때.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조달 우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조달 구매 제품이 없을 때, 우선 구매 제품이 없으면 일단 지역 업체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해서 제품을 선정해서 시공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략 좀 봤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본청 뭐 다른 쪽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좀 더 자료를 좀 봐야 될 상황이지만, 그 가로등 그 설치하는 사업들에 사용되는 제품들이 어느 한 제품에 많이 쏠려 있는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쉬는 시간에 제가 좀 자료를 좀 요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22쪽에 보면 도로 유지 연간 계약 공사 하는데, 그 요거에 대한 좀 자료도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만출해도 제가 똑같이 요구할 거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뭐 지금 그 출장소 같은 경우는 예산들이 그렇게 뭐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기가 조금 난해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몇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목지과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저희도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까? 예, 예. 그 명시월은 몇 개 정도 된 게? 명시열은 저 공용 차량 구입비가 해서 하나 있습니다. 6천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전액 2월이 됐어요, 그렇죠? 이 전액 2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동차 부품을 생산이 안 돼서요. 그 올해는 계약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천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157쪽 좀 한번 보죠. 녹지 유지 관리 및 꽃식재 사업. 사실 뭐 저도 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질의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저희가 이제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아까 뭐 또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게 참 꽃식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봐서 꽃식재를 하다 보면 뭐 힐링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좋지만 또 예산이나 또 이런 걸 감안하면 과하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분분한데 제가 좀 그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 꽃거리대 지금 하나에 얼마씩 지금 저기 그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제 뭐 거리 저기에 따라서 틀리니까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꽃거리대도 뭐 가로형이 있고 이렇게 세로형이 있고 이제 어떤 걸 정확히 이제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한번 그 재질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철 같은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꽃이 활짝 필 때는 상당히 좋은데 겨울 같은 때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식물 모양 비춰질 소지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여름에 이제 비 많이 맞고 이러다 보면 녹슨 부분도 이게 나오고 그래서 이 관리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딘가는 지금 이게 플라스틱 모양으로 돼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 재질이 플라스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철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시도해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모양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흉물스럽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나 뭐 실질적인 뭐 재질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는 뭐 모르겠지만 한번 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서로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서 좀 추후에 예를 들어서 꽃이 안 폈을 때 겨울 같은 때도 감안을 해서 한번 어느 쪽이 나은가 비교를 한 다음에 좀 더 좋은 보기가 좋고 재질도 괜찮으면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겉에만 봐가지고는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바는 아니고요. 판단은 이제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지금 50.4%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요 사항은 지금 그 연간 식생 유지 관리 단가 공사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요. 12월 달에 다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원인 행위에 대한 계약은 다 99%다 됐고요. 기성이 지급 신청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54%고요. 지금 12월 달 되면 다 준공 때 다 나갈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산 취득비 그 6천만 원이 2월 되는 부분이 감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164쪽에 보면 고덕 택지지구내 연결녹지 경관 개선 사업을 해서 주민 참여제로 해서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아마 그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가 아니고 시에서는 아마 주민 참여 예산제를 아마 공모를 해서 아마 된 것 같은데 지금 전에 한번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여기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그때 일부 그 재단에서 재단 직원을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식 마냥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재단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를 뭐 직원을 내세우다 보니까 물론 그 직원이 또 그 평택 시민이다라는 명분은 있겠지만 모양새만큼은 재단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주민 참여제로 악용했다라고 또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다분히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 실링금액에 저희가 실링 금액에 걸리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제 마냥 누구를 내세워서 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여기 지금 사업상 성격상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추진 사항에 보니까 제안서 접수해서 내용도 검토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걸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됐든 이 주민 참여제는 주민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저는 살려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좀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강정구 의원님께서 앞서 말했듯이 우리 그 송탄 출장소 예산이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51억 9,374만 9천 원이 증액이 됐네요. 전년 대비해서 72.4% 증액이 됐는데 이거가 그렇게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151억이라는 그 증액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추경도 보니까 이거 추경 예산도 엄청 14억 2,848만 3천 원이나 이게 이제 우리 이번 4차 추경도 증액이 된 거예요. 못다한 사업이 있으면 이 마무리 다 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가기 전에 준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저기 4차 추경에 지금 45억이나 이게 이제 예산 반영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이게 네, 네, 이거 네. 예산에 반영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올해 278억 중 10억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공사 단계가 지난번에 침수돼 가지고 엉망이었었잖아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네, 정상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1차분 계약 자체가 지금 저희가 내년 아마 4월, 5월이면 1차분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분 계약을 위해서 예. 저희가 이제 10억을 더 추가로 재원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2차분 계획에서 10억을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예. 현재는 이제 그 가도 설치해서 이제 임시 가도 설치하고 파일 공사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가도가 지금 네, 설치가 돼 있어요. 아직 돼 있지는 않고요. 예. 그 토사를 외부에서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사를 반출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가도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알다시피 오산 탄약고 이전으로 대체도로 개설 사업으로 이게 지금 진이천 유원지 그 잠수교인데 이게 국가하천이잖아요. 그 지금 이전하여 재난 홍수의 통행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비가 오고 해마다마다 이 도로가 지금 침수가 돼서 어느 쪽 세월교인지 모를 정도로 이쪽 송탄 북부 쪽에 있는 시민들은 이 도로가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놔줄 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 예산이 이제 반영이 빨리빨리 될 수가 없어서 이런데 이런 사업도 진행이 돼서 홍수철에 꼭 침수돼서 꼭 그 다리에 그 단절 이런 게 생기잖아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1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도 1호선 삼남대로 도로 공사가 이제 이거 예산이 올해 이번 요구액이 137억 중에서 5억을 계상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아직도 거기가 국제대학에서 지금 삼남대로 317번 도로 도일 IC 근방 거기에다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국제대학교에서 그 구간이 지금 두 업체가 지금 맞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저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연결하는 거는 이제 국도 1호에서 이제 예. 그 317호 이제 삼남대로하고 연결하는 공사고요. 저희 공사 구간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현재 이제 317원 지방도하고 연결 구간이 현재 접속이 안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사업과는 이제 브레니티 개발 주식회사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예. 12월 달에 일단 저희가 수용 재개를 공람이 그 재개를 신청해서 확정이 됐고요. 수용 재개를 끝나서 아마 그래서 한 필지는 이제 협의가 됐고 한 필지만 협의가 안 됐는데 그 협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접속도로 공사를 끝내서 저희가 이제 그 브레니티 개발 주식회사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 저희가 이제 그 6월 안에 좀 마무리를 해서 연결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한 8월 정도 그 접속도로는 한 8월 정도까지 소요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이제 보상비하고 그 예산 접속도로 연결에 대한 사업비를 이제 추가로 5억을 좀 반영을 요구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브레니티 개발 주식회사 지금 이제 하늘채로 연결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토지 보상이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거기 똑같이 그 구간도 12월 달에 지금 수용 재개이 확정이 돼서 토지 보상을 하고 아마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거기 구간이 작업이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학 쪽이 그 브랜시티 쪽에서 개발하는 구간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냥 옛날 길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한 4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인데 하나 진척이 안 되고 그냥 그 길로 그냥 있는데 이게 국제대학이나 코롱 하늘채 그 사시는 주민들 송탄동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안성 IC 쪽이나 그 우리 그 송탄 원곡 IC 쪽으로 가는 그 교통 분산을 할 수 있는 주요 도로거든요. 근데 이게 늘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보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 구간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빨리 조속히 개통이 돼서 그 송탄 쪽으로 그 송탄 그 하늘채 그 주민하고 그 국제대학 학생들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도로 그 부채 도로잖아요. 개통할 수 있도록 좀 조속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장동 소로 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도 이제 49억 6천만 원 중에서 3억 3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보면 그 토지 공탁금을 사회 추경에 우리 3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고 있죠? 현재 공탁금, 그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마무리 추경에 지금 이제 그 3억을 사실은 요구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이제 본 예산에 이제 추가 봉사비 이제 그 보상비 3억 3천을 같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사회 추경에 요구한 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공탁을 위해서 예. 그 필요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사회 추경 3억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3억 3천이 반영이 되면 토지 보상을 좀 상반기를 하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공탁한 이유는 그 토지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비켜주지 않아서 공탁 걸은 건가요, 금액을?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하고 원만한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공익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 토지 소유자하고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보상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네. 원하는 만큼 저희가 책정한 금액을 줄 수는 없고 네. 저희가 이제 그 객관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 추천한 감정 평가사, 시에서 추천한 평가사에서 2인 평균 산술 평균 금액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토지 소유자 수용을 못했을 때는 이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이제 수용 재결 신청이 되는 거고요. 이의를 제기해서 네. 그럼 거기서 이제 확정이 돼서 확정된 금액으로 저희가 공탁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토지주가 하는 소리에는 지금 뭐 자기는 끝까지 뭐 재판을 해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터전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법적 투쟁보다는 잘 얼마나 합의를 해서 수용돼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0페이지에 그 33억 1,500만 원 중에서 이게 신규로 이번에 책정이 됐나요? 가로등 유지 관리 사업은 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유지 관리 예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로등 요금이 전년도 18억 2,938만 원보다 올해는 16억으로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고덕 택지에 그 예. 이제 인수인계면서 저희가 이제 음. 당초에 인수행했던 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예산을 세웠으나 4억 정도를 더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네. 저희가 그 예산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4월달에 올 4월달에 인수인계를 한 1,500등 정도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대비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줄은 부분이고요. 실적으로 그 2020년 본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되는 요금 때문에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그 고덕 신도시 걸 인수하게 오는 그 시기가 언제쯤? 저희가 올 4월 달에 1,567등을 저희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요금이 LH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부담을 거기 하다 그만큼 보니까 절감이 줄은 거예요?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예산이 고덕 신도시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송출 예산이 이게 이제 증액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된 것 마냥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구역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고덕 신도시는 북부 지역에 속하지만 고덕 신도시만 발전하고 우리 북부 지역은 그냥 구도심으로 침체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당연히 균형 발전을 예. 이루어야 되는 거고 예. 더군다나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하니까 예. 저희가 뭐 신도시 못지않게 구도심의 어떤 그런 유지 관리나 보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사업 같은 것도 신규 사업보다는 예. 기존에 일을 하는 사업 연속 마무리나 사업, 이런 예. 거에 더 방점을 찍고 하니까 더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요. 구도심에 연결된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도시 쪽보다는 구도심에 연속 사업이 진행돼서 진짜 구도심과 신도심이 그 격차 없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목이신 것 같아요.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은 115페이지 관대 지하차도 및 보도 육교 유지 관리. 이게 11억 7,69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그 지하차도 11개에다 보도 육교가 14개소네요. 근데 저는 여기에 그 사업량에 보면 중앙 지하차도 및 2층 지하차도 진출입 차단 설비 공사 시행이 3억 5천씩 이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뭐죠? 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네. 그 차량이 이제 그 높은 그 차량이 지하차도로 진입을 통해서 예. 기존 구조물을 추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높이. 때문에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시설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저희가 이제 그거를 모를 때는 차단기만 그냥 설치를 한다 하니까 아니 차량 진입도 복잡해지고 차도 엉키는데 여기다 차단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지하차도에 웬 차단기 그래, 써가지고 그래서 요런 다음부터 표시할 때는 그런 표식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8페이지에) 보면 그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이 있죠. 여기에 우리 고덕 신도시가 지금 그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노점상 단속 때문에. 근데 전에보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 노점상이 줄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속적인 단속이 진행이 되는지요? 저희가 여기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예. 참고로 뭐 당초 지금 올 상부 7월 달만 해도 71개에서 예. 52개로 줄고 지금은 39개로까지 줄었습니다. 32개로요. 39개, 39개. 39개로. 예. 근데 이제 이게 기존에 있던데도 그 삼성 공사하는데 좀 지장을 주어서 예. 이렇게 동선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좀 그러니까 공사나 사람들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예. 예. 저희가 좀 몰이를 해서 좀 이쪽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좀 지제역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 부분도 그 뭐 저 불법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상황을 봐서 다 이렇게 뭐 대집행이나 이런 걸 시기적으로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고사시키려고 지금 그래요. 하고 이게 있습니다. 어차피 노점이잖아요. 그분들의 인정이나 뭐 이런 걸 그 개개인을 볼 때 사정이 안타깝고 딱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조직적이고 이게 굉장히 단합적으로 이거를 그분들이 이제 카바를 어느 조직한테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느낌도 좀 저희들 시민들 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기업식으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좀 글쎄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다 없애기는. 그래서 뭐 출장소 힘으로만 힘들면 뭐 합동 단속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쾌적한 그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 앞인데 이게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외지인들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 시설들을 그냥 내비두느냐.
그런데 내비두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는데도 잘 저기 뭐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제 그랬는데 뭐 지난번에 시청에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노점 그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계 뭐 곤란이 왔다 그러면서 시청 앞에서 연자농성 벌리는 모습도 봤는데 그분들은 지금 안 계시는가요? 예, 뭐 수시로 예. 와서 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지금 우리가 고소고발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뭐 지도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135페이지 봐주시면 진이천 산책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업은 그 기존에 그 영풍대지 위쪽에 보면 그 산책로와 그 진이천 시민운동제하고 연계된 구간이 있으면 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오래돼서 다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좀 재포장을 해주려고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진이천 유원지 아시죠? 그 시민들이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원래 이곳을 그 구간 뭐 콘크리트 뭐 포장만 할 게 아니라 그 영풍제지 안쪽으로 해서 진이천 북남 다리 쭉 건너서 저쪽으로 진이천 유원지 정문으로 해서 둘레길을 그 하천 주변으로 둘레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이제 했어요. 시민들이 그 수건 그 민원이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도 둘레길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지금 진이천 북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면 그 여울목 다리 징검다리 건너서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둘레길 한 바퀴 뺑 돌으면 시민들 그 걷기 운동도 되고 통복천 마냥 그런 식으로 걷는 그 시설도 좀 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후에 뭐 지금 금전적인 여유가 되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차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하시다가 소장님들이 끝나시고 다른 데로 발령 나시고 가시고 하는 바람에 여기가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한 가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가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은 아니지만 진이천 유원지에 대한 그 업무 보고를 그 소장님께서 저한테 주셔서 제가 잘 내년도에는 변함없이 있던 시설 그대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의원의 그 소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못 받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차후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어떤 그 진이천 유원지가 그 노을 생태공원 못지않는 그 유원지예요. 지금 똑같이 남부 쪽에는 노을 상태 유원지가 있듯이 우리 북쪽에는 진이천 유원지가 있잖아요. 쾌적하게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장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복원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에서도 청소년 수련원 종합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이걸 하시라는 어떤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도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해가지고 그 예산이 이게 별건 아닌데 2020년도에도 22년도 올해도 지금 이게 80만 원이 책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96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보면 뭐 위원회 수당이라고 이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3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할 경우에는요. 예. 그 안전 점검 자격이 있는 자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트법상에. 예, 그렇죠. 그 자격이 이제 건축사 또는 건축 분야의 고급 기술자로서 이제 국토부 장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대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위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점검했을 때 수당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 수당은 한 명 그 위원은 한 명인 거예요? 지금 평소 더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명이에요? 예. 우리가 뭐 별도 유착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건축협회 통해서 건축사분들 2명을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안전점검 예산분이 들어가는 게 없나요? 요거는 그 위원 수당밖에 없습니다. 수당분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뿐이고요. 우리 그 송탄 출장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북부 지역에 균형 발전이 이룰 수 있고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도 한 해 동안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5분에서 10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5쪽 보면 지하차도 그 6교 유지 관리비가 좀 책정돼 있어요. 11억 정도가 좀 책정이 돼 있는데 관리 자체를 이제 지하차도하고 6교하고 같이 하나 보죠? 같이 이 섹터로 묶어가지고 같이 네, 관리를 저희가 하는 이제 그 본청에서 1종, 2종 시설물은 본청사 관리하고요. 이제 그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하철 보도 6교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하 보도 5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 행감에서 도로 관리과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 관리과에서 6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평택시 관내에 6교가 42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송탄 지역에는 몇 개가 지금 있습니까? 몇 개 저희 관리하십니까? 지역은 14개 보도 6교가 있습니다. 14개 관리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14개가 전체가 다 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관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거는 그 이제 한 개 6교에 2개씩 해서 5개 6교에 한 10개가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 한 개 6개 2개가 있으니까. 네, 네. 양쪽으로 그래서 있으니까요. 여기 14개가 네, 그리고 14개는 뭐냐면 추가로 지금 서정리 그 역에 뒤편에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그게 추가로 4개가 늘어나서 14대를 좀 계획을 근데 잡아놨습니다. 도로사업과하고 이야기할 때 뭐 6교에 유지 보수하는 그 관리비가 이렇게 뭐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노대면은 네, 이게 잔잔하게 이제- 많이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6교 관리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42개의 6교 중에서 저번에도 행감 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이제 예산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교하고 횡단보도하고 공존하는 100m 이내에 그러니까 횡단보도 인근 100m 이내에 6교가 있는 곳 같은 그런 6교들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송탄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100m 이내에 네. 있더라고요. 제가 네, 이 보니까. 소용출 관할도 있고요. 제가 파크는 한 70m 정도 6교하고 횡단보도 그렇죠. 한 4개 정도 있는 거로 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6교들은 전수조사를 하고 또 실제 이용률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분명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용률이 극히 떨어지는 곳은 우리가 과감히 철거도 우리가 뭐 인근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철거를 해서 횡단보도만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없애고 6교만 이용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관리비도 줄어들고 특히 6교 같은 경우에 철거가 되면 관리비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언제까지 뭐 한 20년, 30년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또 정밀 진단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6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꼭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122쪽 보면 그 제설을 하시는데 이 제설 차량 같은 경우에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차량을 저희가 구매해서 이거를 유지 관리를 하려면 제설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설기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제설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게 이제 동해는 보통 이제 1톤하고 5톤을 저희가 임차 용역비로 해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장비를
15톤 그 덤프를 임차 계약을 해서 유지 제설 작업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그 송출에 예산을 보면 고덕 신도시가 이제 뭐 LH 같은 데서 준공이 돼서 우리 쪽으로 넘겨주면서 송출해서 다 인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종 그 운영비를 다 떠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따져 보셨어요? 그 예산을 따져 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비중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행정타운이 완성이 되면 고덕 쪽이 우리 송출해서 관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3단계까지 다 저희가 관할을 하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타운이 예. 고덕에 완성이 되면 그때도 고덕을 송출해서 관할을 하게 되나요? 관할 구역이니까. 본청이 생기면 본청이 고덕으로 들어가면 아니 근데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은? 고덕동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죠. 글쎄요. 그건 뭐 바꾸지 않는 한. 그때 네. 따질 일이지만 생각보다는 이제 고덕 신도시를 인수를 하면서 송출의 업무량도 굉장히 과중되는 것 같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점상 단속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충분히 고생을 하시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을 이제 뭐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단속을 좀 하고 계신데 이거 뭐 조금 뭐 인력이나 뭐 예산 더 늘려서라도 더 강하게 좀 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도 네. 해주시고 관심도 이제 많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도 뭐 집회 자유를 또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저기를 또 그런 방어망을 또 치면서 뭐 지연도 하고 때로는 저항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충돌되는 부분 때문에 그 생각만큼 그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내지는 신속하게 이렇게 못하는 좀 저기가 그 있고요. 노점선 단속 그 예산은 뭐 본청이나 저쪽 서부 쪽보다 많이 편성이 된 편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지금 현재 현안 업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본청과 서부는 예비비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천 해놓은 것 정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방하천, 소하천 업무가 송탄 출장소로 좀 이관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 업무가 이 업무 이관 사유가 뭡니까? 저희 그 시 사무임 조례에서 저희 이제 출장소 업무로 사무부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 출장소 업무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 사무임 조례에서 업무를 수행을 좀 하고 있다고. 본청이 있을 때는 생태하천과에서 했었나요? 원래는 생태하천과에서 총괄적 송탄 지역도 맡아서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본청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 저희 이제 사무임 조례에 근거해서 출장소 관한 출장소서 하게끔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인력이나 뭐 이런 게 다 보충이 다 됐습니까? 이거 관할하시면서? 저희 정원이 이제 23명인데요. 결혼이 한 명 있었는데 먼저 인사에 다 충원이 됐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산업단지 녹지 유지 관리에서 보면 고독 이것도 이제 고독산단 예산인 것 같아요. 고독산단에 이게 환경 개선 사업 4억 5,500만 원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송출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도? 이 본청에서 뭐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지 않습니까?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계 받으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이거 어떤 환경 개선 사업이 이게 뭐 쉽게 여러 말- 가지가 있는데. 예, 쉽게 말해서 저기 노점상이 녹지를 이렇게 불법 또 점유를 하지 않습니까? 뭐 포장마차를 치려면은 막 깎고 띠녹지 같은 예, 거 만들고 하는 거 띠녹지를,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 그런 걸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우리가 그 노점상 들어올 만한 요소에 펜스도 치고 어떤 그런 뭐 철망으로 이런 그런 보호 조치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